오늘은 원래 뭐 여러 가지 아이템 준비를 했는데 이걸 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어제 우리 찰스 형님이 안철수 후보가 이제 나 안 해. 단일화 안 해.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잖아. 네네. 근데 내가 어제 그걸 보고 이제 오늘 두 개 만평을 봤는데 이 만평을 좀 보고 그 다음에 김수현 평론가 얘기 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만평 하나 좀 올려주실래요? 이 첫 번째 만평이 야 이거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철수. 네. 저게 중앙일보의 박용석 화백의 만평이에요. 그 윤석열 후보 손을 빡 치고 그냥 단일화 안 하고 뛰어가는 지금 저런 모습이 하나 있고 또 다음 만평 한번 볼게요. 만평. 자 이거 요게 난 되게 와닿더라고. 단일화 절대 없다 절대. 그랬다가 단일화합시다. 그랬다가 저번에 그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연결식을 마치고 나서 거기서도 한번 얘기를 하다가 어제 다시 단일화를 철회해서 나의 길을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의 평가가 안철수 마음 굳힌 듯. 근데 글쎄 선거가 아직 16일이나 남아서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네. 일단 저 두 번째 만평에서 이제 단일화 끝?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이제 국민의당에서 제안을 할 가능성 없다. 국민의 당에서 제안할 가능성은 네.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이제 처음 제안도 굉장히 뾰족하게 조건을 정해놓은 거였고 빨리 답변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결렬 선언을 했기 때문에 설령 하고 싶어질지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아닌 것 같고. 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하려면은 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윤석열 후보가 공개 선언으로 그 조건 제시한 조건대로 받겠다. 네, 그거밖에는 없지 않을까. 제시하는 조건이라는 게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여론조사? 그렇죠. 그때 두 가지였죠. 여론조사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했던 방식 그거 하고 그다음에 공동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있는데 그 공동 비전 같은 경우도 시간을 빨리 끌 수는 질질 끌 수는 없을 거예요. 정책을 관련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아마도 이제 이번에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좀 강조했던 게 연금 개혁 이런 건데 그런 거 몇 가지를 그냥 받겠다고 예, 선언 이거는 하고 말고는 뭐 국민의힘 마음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만 단일화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일찍부터 단일화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그 단일화 조건부 제안을 했을 때도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네,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되는데 계속 이제 언론에서 연기를 피우고 이러면은 사람들을 더 교란시키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지금 말했던 것처럼 지금 지지율은 사실 추세상으로 계속 빠지고 있잖아. 네. 근데 그래도 난 내 갈 길을 가겠다 혼자 선언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화나서? 저는 원래 이제 좀 생각은 지난해에 보면 서울시장 단일화 할 때에 통합을 시사를 했었어요. 그렇지. 양당 통합을. 그리고 나중에도 몇 달 뒤에까지도 통합 얘기가 갑니다. 합당 협상도 그렇지, 있었죠. 그렇지, 있었지. 근데 거기서 끝났잖아요. 안 되지 됐지. 않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국민의힘이 나를 받아줄 수 없다. 가도 내가 잘 될 수는 없다. 어차피. 가도 내 자리가 없다. 네,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 통합 얘기를 했던 거는 내가 같은 편이 될 거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날 밀어달라 이런 신호였던 건데 안 됐죠. 안 됐지. 네, 그 안철수는 이제 민주당에 가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지.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제 민주당에서 했던 경험이나 국민의힘에서 했던 경험이나 양당의 성격이나 노선은 다를지라도 비슷하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정당에 들어가는 거는 뭐 이제 안 되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는 어제 윤석열 후보의 답이 없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알기로도 그렇고 어제 또 여러 보도도 나오더라고. 나도 좀 어느 정도 과정을 알고 있긴 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다 그럼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계속 뭔가가 오가긴 했거든. 네네. 계속 뭔가가 오갔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뭐 원래 여론조사로 하자고 했던 거는 현실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받을 수 없는 제안이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 네네. 지금 뭐 이미 1등인데 뭐 혹시 거기서 지면 어떻게? 거기 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나머지 가지고 여러 조건들이 오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진지한 답변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네. 그건 결국 본인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았다. 약간 이런 취지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딱 선을 정해놓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물밑 협상이나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국민의당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양쪽이 협상을 바라보는
자세, 관점, 관점. 그리고 처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거대 집단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협상을 두고 다양한 전략을 펼 수 있어요. 이게 서울시장 그렇지. 선거 때도 그랬는데 협상팀의 전략이 있고 또 당 대표자의 전략이 있고 후보의 전략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보통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랬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이미 민주당하고 2012년에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하고 협상할 때도 겪었던 거지만 후보들은 좀 뒤에 물러나 있습니다. 앞에서 그렇지. 협상팀이 해주고 그다음에 협상팀이 했는 거를 대표가 기각시켜 버리고 이러면 좀 협상팀은 다시 협상장 다시 가가지고 가고, 안 된다. 그리고 협상할 때도 이런 식으로 협상하면 우리가 어차피 당 대표자한테 빠꾸 먹는다. 이런 게 협상력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안철수 후보 쪽은 항상 소수기 소수지. 때문에 대표하고 협상팀하고 다 그냥 맞춰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팀이 정권 위임을 받긴 해도 근데 정권 위임이라고 하는 것이 협상력에는 더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핑계를 못 대요. 그렇지. 뒤에 누가 있고 우리 집단으로 돌아갔을 때 이거 기각된다.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을 국민의당이 했고 또 이번에는 예전에는 이제 단일화 승부 때 승산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같이 그렇지, 휘말려가면서 그렇지. 했는데 이번에는 별로 바랄 게 없는 거지 그렇지. 국민의당도. 그래서 그냥 조건을 확 정해가지고 던져놓고 그냥 후보가 답을 해라. 근데 이렇게 그 됐는데 후보가 못 받으면 끝이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물밑 협상이라는 거는 후보가 답을 하는 전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거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 끝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지. 양쪽이 다르게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당황해했더라고. 네. 왜 이러지?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협상을 결렬시킬 거였다면 뭐 오히려 합리적인 전략을 한 건데 만약에 목표가 그게 아니었다면 오판한 게 아닌가. 국민의당의 전략을 잘 몰랐던 게 아닌가 그러면 싶어요. 지금 뭐 앞으로 뭐 선거가 한 2주 남았지만 지금 이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인데 이게 변수가 좀 될까? 자, 제가 이게 지금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뉴스버스라는 매체 정기 칼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글을 하나 보내놓긴 했어요. 지금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올라왔고요. 안철수 단일화가 안 된 것이 이재명 후보에게 결국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아 이재명한테 더 불리하다. 이건 네, 또 새로운 해석이네. 단일화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처럼 오세훈 안철수 간 지지율 격차 별로 안 날 때, 그렇지. 그럴 때는 해야 됩니다.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같은 경우도 그렇지. 그렇고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같은 경우 단일화를 안 할 수는 없는. 안 하면 질 상황 뭐 거의 그렇죠. 뭐 2등 3등간.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뭐 40% 넘는 거 많이 나오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10% 미만. 그렇지 미만이야. 수준인데 그러면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30, 안철수 20. 그럼 해야지. 이렇게 나오면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 이기려면. 그렇지. 이기기 위해서는. 근데 현 상태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판을 잘 보시면 되는 게 첫 번째는 안철수 후보 지지층입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층.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뭐 7 내지 11%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수치가 딱 옛날에 안철수가 독자적으로 갖고 있었던. 본인이 원래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민주당에 가까울 때도 갖고 있었고. 국민의힘에 가까울 때도 갖고 있었고. 그렇죠. 지난 대선 때 한번 지지율이 치솟았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떨어졌지. 치솟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지지율이 한 7 내지 11%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고유적인 지지율인데 이미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건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게 안철수 안 나오면 누구 찍을래 했을 때 적지 않은 수가 모르겠다거나 안 찍겠다로 빠져요 일단.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중에 누구를 선택할래 했을 때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럼 큰 의미가 없네. 예,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하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좀 높은데 국민의힘 쪽 지지율만 주로 갉아먹었다.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도 윤석열 30, 안철수 20 이러면은 단일화를 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는 단일화 한들 안철수 고유 지지층 중에 일부는 그냥 빠져버리거나 혹은 이재명한테 가버리거나 이런 것까지 합치면 윤석열 후보가 거둘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다시피 할 수도 단일화를 해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한 여론조사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KSOI 그렇지. 조사. 진짜 오랜만에 이재명 요만큼 더 높게 나왔더라. 거기 보면 안철수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 윤석열도 떨어지고 이재명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가 사퇴한다고 안철수 표가
윤석열한테 가지 않는다, 많이 다. 가지 않는다. 오히려 이재명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에서 빠져가지고 이재명으로 건너갈 뻔한 표들을 안철수가 잡아줬던 잡아줬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 판도가 이게 50대 50 판도가 아닌 게 정권 교체 여론이 50% 이상. 그렇지. 50%가 넘으니까. 네, 그리고 정권 연장 여론은 40% 이하예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 지지층을 잠식을 한다 해도 일단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유리할 것이 없거니와 그리고 만약에 이제 50대 40이라고 쳤을 때 정권 교체 대 연장이 그렇지.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안철수가 10을 얻는다. 10 이상 얻는다. 그러면 윤석열이 40 밑으로 떨어져서 정권 연장 40한테 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근데 그렇게 오르는 동안 윤석열 쪽만 잠식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쪽도 잠식한다. 잠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구도에서는 저는 단일화 때문에 윤석열이 지거나 이럴 일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절박하진 않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원래 정권 교체 여론이 항상 좀 높게 나타나요. 그렇지. 어떤 선거든. 근데 선거 뒤로 갈수록 정권 교체 여론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던 거를 이겨내고 역전해서 이겼는데 요번에 이재명은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예, 그게 안 되고 치고 나가지 못하니까. 네,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야권에서 복수 주자가 존재할 때에 결국에 전체 야권 파일을 지켜내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저는 지지율이 조금 오를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되든 간에 윤석열 후보 쪽을 확 잠식하기 그쪽만 잠식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윤석열 후보 쪽에 커다란 악재가 터져가지고 윤석열 후보 쪽 표만 건너가고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런 게 없다면 이 단일화를 못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윤석열이 불리한 게 아니다. 그리고 전체 구도에서 이재명이 지금 오히려 포위된 구도예요. 이것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권영길 후보의 존재가 있었는데 당시에 뭐 권영길 때문에 노무현이 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권영길 후보가 존재함으로써 노무현 후보가 중도 후보로 보이고 그리고 이회창 후보가 기득권 이미지로 포위된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래, 요번에도 TV 토론도 계속 보세요. 이재명이 기본적으로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보수화됐다고 까는데 까고 있지. 예, 이재명은 이걸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보수랜다. 그럼 내 중도 아니냐. 근데 그걸 이용 못하게 하는 게 안철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안철수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재명이 삼면에 포위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 다자구도가 이 문제는 제 주변 사람들하고도 일종의 탐구 과제였어요. 탐구 과제. 한국 정치의 판도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누굴 좋고 싫고 이걸 떠나서 다자구도로 가면 누구한테 더 불리할 거냐? 저는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윤석열보다는 이재명이 더 불리하다. 네.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한 사설을 써서 한 3개월 전쯤에 이제 안철수 심상정 후보 출마 선언을 했을 때에 다자구도를 환영하는 듯한 사설을 썼어요. 중앙일보에서. 네, 근데 그런 나름대로 중앙일보가 물론 중앙일보가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당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두 번째로는 중앙일보가 민주당 잘 되기를 바랄까요? 별로 그렇게 그러진 않지. 제가 봤을 때는 다자구도가 오히려 민주당이 불리한 쪽으로 갑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안철수 그 단일화 결렬 관련해서 이제 원래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완주를 하려면 지금 뭐 물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10%를 과연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럼 일단 기탁금도 못 돌려받고 3억도 그리고 이제 선거 비용을 아예 못 돌려받잖아요. 10%가 안 되면 15%가 넘어야 이제 다 돌려받는데 그러면 어쨌건 큰 돈을 써서 선거를 치러야 돼요.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그럼 그렇게 큰 돈을 써서 선거를 치러서 뭔가 본인이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얻는 게 뭘까?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 과연 안철수 후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나? 완주했다 말고 얻을 수 있는 게 있나? 어떤 중도에 뭐 자기의 확실한 포션, 그러니까 뭐 진짜 20% 이렇게 가져서 내가 앞으로 독자적으로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가치를 막 올려줄 수 있는 뭔 계기를 만들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양진영에도 결집하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난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거든. 그럼 뭐를 얻으려고 지금 완주를 하는 걸까? 그냥 화나서? 나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안철수 후보가 어디 이제 거대 세력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돈은 괜찮고? 돈 문제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알아서 할 그러니까 일인데. 본인이 돈이 많아서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뭐 이렇게 연설문이나 제안문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냥 정권 교체만 되고
결과가 안 좋은 적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한 정치한 지 10년이 돼가는데 여당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게 그렇지. 본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본인 스타일. 그리고 이제 한쪽에 붙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 그렇지. 그런 거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 얘기를 하던데 총리나 이런 거 매력 없을 거다. 안철수 후보에게. 사실 이제 한국에서 총리 출신이 대통령 된 적도 없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정권이 교체되든 재창출되든 그 정권에 가까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게 요번에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본인이 국민의힘에 붙는다고 해서 남는 게 없다. 어차피 네, 자기 이득이 없다. 네,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권을 만들면 야당을 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야당을. 야당 이제 민주당 혼자 야당 전문이야? 야당 전문이고 제가 봤을 때는 야당 전문?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 성격을 더한다면 좀 남 밑에서 일하는 걸 싫어하는 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CEO 스타일이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야당으로 가서 민주당 확장을 저지하면서 뭐 야권표가 또 언제나 존재를 하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이제 뭐 그렇게 가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고 저는 그런 정치인이 있는 것도 이제 한국 정치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지만 문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금의 현재 완주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최근 몇 년간의 행보를 걸어왔느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차별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층 현재 지지층들을 완주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장 취재한 기자들 얘기를 기자들 얘기는. 들어봐도 근데 문제는 현 지지층의 그러한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을 좀 걷는 데에서는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에 휘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단일화 휘말리고 의석수도 없고 안철수 그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 매 선거마다 이렇게 단일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과연 안철수 후보의 다음 이 완주한 이후에 본인의 브랜드가 뭐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그게 좀 이해가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앞으로 잘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제 뭐 안철수란 정치인이 정리될지 안 될지는 이번 대선에서도 많이 판가름 나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요. 보이고 그리고 한 가지 제 추정은 약간 며칠 벌었잖아요. 그렇지. 그 선거운동 안 하고 며칠 벌었지. 뭐 제가 장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며칠 지났잖아요. 단일화를 제안하고 아마 안철수 후보도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윤이 이긴다고 네, 판단했다. 어차피 이길 거다. 만약에 질 것 같으면 진짜 2012년에 했던 것처럼 그냥 사퇴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지면 너 때문에 정권 교체 못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온갖 뭐 보수 유권자들의 비난을 한 몸으로 다 받아야 되는데. 네네. 그런 게 있는데 아마 될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싶습니다. 것까지. 네. 자 우리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빠끄이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줄리아님 고맙습니다. 왕패님, 김수민님 언제나 든든합니다. 하트까지 보내셨습니다. 네, 스카이님 고맙습니다. 박성빈님, 백변님, 김수민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선아님, 김수민님 응원합니다. 정권 교체, 새로운 정치 살롬 하셨습니다. 자 우리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른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나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 세리머니. 네. 그것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 뭐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뭐 이게 정치 보복을 암시하던데 그걸 뭐 사람 때리냐, 사람 때리라도 있었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지. 실제로. 사람 때리냐, 네, 뭐. 폭력적이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정치를 할 때는 이거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인데 뭘 상대방을 비난을 할 때는 자기들도 비슷한 걸 할 수도 있다는 거는 전제를 그렇지. 해두고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난 거기서 어퍼컷을 정치 보복까지 가서 너무 많이 가가지고 내가 그때 네. 빵 터졌었는데 네. 부러웠나 봐. 이재명 후보가 그 어퍼컷이 자꾸 이제 회자가 되니까 네. 그래서 부스터슛을 날렸어요. 부스터슛. 자 우리 저 하나 띄워줘 보세요. 근데 허경 후보가 발끈했더라고. 너무 웃기잖아. 근데 똑같아. 허경영 후보하고는 좀 다릅니다. 허경영 후보는 다리를 드는 거였고, 그냥 이게 똑바로 드는 거. 허경영 후보는 폭력적인 동작이 아닙니다. 일종의 수련, 그러니까 돌을 닦는 공중부양의 전 단계. 예, 전 단계만 있어서 문제지. 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축구 발차기도 아니고 좀 뭐야 근데 격투기에 가깝다. 굉장히 분노를 뭐 담아가지고 차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공교롭게도 지난주 금요일에 농반 진반으로 아니 그 어퍼컷 욕하지만 말고
이재명 후보도 발차기를 해라 그러면 아, 진짜? 다리를 써라 했는데 들었나? 바로 다음 날. 근데 들을 수가 들었나? 근데 왜냐하면 그게 녹화 방송이었거든요. 녹화된 거는 토요일 날 다음 날 나가는 거였는데 그날 그 녹화장에 우상호 의원이 왔었어요. 이렇게 들었나 우상호 이렇게? 의원이 왔을 때 내가 얘기했나? 아 근데 저걸로 이제 나름 회심의 발차기를 한 거거든. 근데 저 발차기로 네. 사람들은 아 그럼 야 저 어퍼컷이 정치보복에 발차기를 더한데 약간 이런 비난에다가 갑자기 허경영 후보가 등판하면서 네. 야 이거 내가 원조야 너 짝퉁이야 이러면서 약간 희화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네.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어제는 또 다른 걸 하더라고. 격파했죠, 자, 손으로. 올려주세요. 야 이제 저걸 하시더라고. 격판 때 저게 뭐 널빤지예요? 송판. 송판 약간, 맞아요? 약간 부러뜨리는 것 같아. 약간 아, 송판은 맞아요? 송판은 맞는 것 같아. 지금 강도를 올리고 계신데 대선 마지막 날에 머리로 벽도로 격파하시면 아 바닥에 이거 깨놓고 그 차력 아니야 그쯤 되면? 당선될 수도 있다. 아 머리로 저기 깨면 네, 당선이 될 수 계속 있다.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강도를. 그리고 저 발차기 원조는 허경영 씨가 아닙니다. 누구야? 제가 참 그 어쩌구니 얻는 건데 이제 고민정 의원이 그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그거 이따 할 거예요. 엄지 그거 이걸로 그거 합니까? 네. 끝날 때쯤 그거 해도 돼 근데. 네, 그거 보고 이제 신천지 그렇지. 이만희 손가락이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윤석열 이만희가 그렇지. 뭐 닮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어. 저 발차기 구원파의 유병헌 씨가 발차기 했었습니다. 그럼 이번 대선은 야 진짜 빵 터졌다 이거는. 이번 대선은 신구 대전입니까? 신천지대 구원파의 대결이에요. 고민정 의원이 너무, 원조가 유병헌이었어. 너무 충격적인 폭로를 하셨어요. 진짜 큰일이다. 나 진짜 쓰러지겠네 웃겨갖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어퍼컷을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할 거면 이런 걸 하지 마시든가. 그러니까 말을 하지를 말든가요. 네. 근데 하실 거면은 네. 그거는 그냥 그거대로 그냥 화이팅이지 뭐 그게 뭘 그쵸. 무슨 정치보복이야 거기서. 네, 네. 아무리 정치보복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차력 쇼를 더 보여줄지 이건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한번 올려봤어요. 아니, 이거 이런 것도 이왕에 할 거면 후보들끼리 재미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발차기 하면 어차피 어퍼컷이랑 비교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님께서 어퍼컷을 하셨는데 그래. 저도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그렇지. 하고 발차기 빠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뭐 서로 간에 이제 그렇지. 경쟁을 으쌰으쌰하고 한다. 좋잖아. 네, 그렇다고 하면 되는데 꼭 뭐 또 저렇게 다 디스할 거 해놓고는 이제 저 다음 거에 이제 저 진짜 머리로 저 격파하는 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자. 네. 야, 이 양반이 갑자기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했어요. 윤미향 의원입니다. 저 윤미향 의원 이분 내가 진짜 궁금한 게 네. 이분 지금 저기 당에서는 나갔지.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지금 제명시키려고 지금 막 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 근데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윤미향 의원이 저걸 들면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을까? 윤미향 의원 본인 생각이요?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들었나? 어쨌든 자기는 그래도 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겠죠. 존재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근데 민주당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더라고. 그렇죠. 잘라내려고 했던 의원이 저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릴레이 챌린지를 하신다던데 혼자만 하실 게 아닌 것 같아. 네. 지금 지지 선언을.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예를 들어서 곽상도 전 의원이 윤석열 지지 선언하고 이러면 국민의힘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분은 결국 그러면 저거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 정치이고 그리고 하나의 그 지분 행사. 소액 주주 정도 되는. 왜냐하면 실제로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 확장과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대선 주자로 성장해온 데에는 민주당 당원들의 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소위 시민사회 운동을 한다고 하는 특히 그 중에서도 좀 NL 계열 쪽, 네, 이런 사람들의 지원이라든지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도 범 NL 쪽에 해당을 하고. 또 본인 배우자를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경기도 쪽 예, 배우자가 이제 그 수원 맞나? 뭐 그쪽 어디? 배우자가 김삼식 씨가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고 있어. 그러니까. 네네. 하여튼 그게 이상식 있죠. 이삼식이라는데 이삼식? 김삼석? 이삼석?
이삼석 하여튼 갑자기 김상석 맞음 나온다. 예. 아 남편 김삼석 씨. 김삼석 씨. 네, 여기 수원 시민신문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하고 이재명 후보 관계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터전들이 경기도 쪽이거든요. 그럼 이재명 후보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그쪽의 대표적인 인사로서 지분을 행사하겠다. 나 이재명 후보 계열이고 그쪽에 공헌했다. 지금까지 공헌했고 나를 잊지 마라. 뭐 약간 협박 같은데 그거는? 그거 협박 같아. 나는 여전히 네 편이고 너도 여전히 내 편이어야겠지? 물음표? 겠지? 그렇죠. 그 물음표는 질문이 아니라 강한 강조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 너무 뜬금없이 윤미향원이 갑자기 저 지지선을 하시고 내가 빵 터져서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 우리 이제 주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